자, 이번 시간에는 서브 쿼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집합 연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과 같은 집합 연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쿼리라고 하면 쿼리문 안에 또 다른 쿼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서브 쿼리의 결과값을 받아 다시 메인 쿼리에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브 쿼리의 결과는 메인 쿼리에 포함되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보통 괄호를 써서 사용을 하고요. 서브 쿼리는 기본적으로 오더 바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는 셀렉트문, 셀렉트의 from 위치, where 위치, having 위치, order by 위치, 인서트문의 values 위치, update의 set 위치와 같이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의 서브 쿼리가 있는데요. 결과값이 한 줄로 나오는 형태의 서브 쿼리가 있고요. 결과값이 여러 줄이 나오는 서브 쿼리가 있죠. 자, 그리고 결과값이 하나의 컬럼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는 서브 쿼리로 나뉩니다. 각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행 서브 쿼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형태인데요. 레코드가 하나로 넘어오는 형태의 서브 쿼리죠. 자, 어떤 숫자라든지 이런 컬럼들이 넘어온다 그러면 바로 일반적인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서브 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행 서브 쿼리는 결과값이 레코드 여러 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처리하는 전용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in, all, any, exist와 같은 전용 연산자를 사용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컬럼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는 서브 쿼리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도 역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은 모든 레코드들의 여러 개의 레코드 중에서 값들 중에서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셀렉트문의 결과값이 여러 개가 나올 경우에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파퓰레이션 값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ND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큰 셀렉트의 이 서브 쿼리의 결과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들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any의 경우에는 OR의 효과를 가진다 볼 수 있는데, 자, 여러 개 어떤 셀렉트 결과값에 대해서도 이 값이 항상 커야 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일 작은 값보다 더 크면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any는 제일 작은 값보다 어떻게 된다는 거고, all의 경우에는 모든 조건에 대해서 만족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in과 exist에 대해서 나오는데, in은 결과값에 대해서 어떤 결과값만 받아와서 그 값에 대해서 뭘 해라 라고 할 때 보통 in을 많이 사용합니다. in과 exist의 차이는 in은 기본적으로 모든 레코드를 다 뒤져서 그리고 그 값을 찾아와서 처리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exist는 그 값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 전체를 스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in보다는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리고 exist의 경우에는 true, false 해당되는 레코드가 존재하면 true, 존재하지 않으면 false가 넘어오는 형태의 연산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의 다중행 연산자가 존재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브 코리아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국가명이 사우스 코리아인 국가 코드를 찾아서 이에 해당하는 도시의 수를 표시해 달라는 거네요. 자, 국가명이 사우스 코리아면 이 컨트리 테이블에 있는 정보죠. 그 정보에서 국가 코드를 찾아서 그 국가 코드를 가지는 나라의 도시의 수를 카운트해서 보여달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셀렉트 코드를 컨트리 테이블에서 찾는데 그 값을 받아와서 컨트리 코드 값, 시티 테이블 검색할 때 컨트리 코드 값을 받아와서 그 값을 가지고 카운트 하라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가로를 사용해서
서브 쿼리를 수행해서 코드 값만 받아오라는 거죠. 여기서는 레코드가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인 나라의 국가 코드를 받아와서 이 국가 코드의 컨트리 코드를 찾아내서 그 컨트리 코드 값을 가지는 CT 테이블을 검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중행에 대해서 한 실습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자, 국가 코드가 KOR인 도시에 총 한 70개 정도 있었는데 이 중에 평균 인구수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 인구수를 받아와서 그 인구수 값들보다 더 많은 인구수를 가지는 도시들의 이름을 표시해달라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역시 셀렉트해서 국가 코드, 인구수의 평균을 에버리지해서 먼저 찾아야겠네요. 자, 컨트리 코드가 KOR인 걸 찾아서 그 값보다 크다 이거죠. 이게 숫자기 때문에 그 값보다 크면 그 값들에 대해서 인구수가 더 많은 도시들을 찾아서 그 도시의 이름과 인구수를 표시해 달라는 거네요. 자, 시티 테이블에서 국가 코드가 KOR인 도시를 찾아 그 평균 인구수를 먼저 찾으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셀렉트 인구수니까 population이 되겠네요. 에버리지 값을 적용해서 컨트리 코드가 KOR인 값을 찾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서 먼저 에버리지 값을 찾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값에 에버리지 값이 넘어오면 그 인구수보다 그 에버리지 값보다 많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population이 이 숫자보다 크냐라는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숫자 값에서 도시명, 인구수 을 찾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구수의 KOR인 나라의 평균 인구수를 찾아서 도시의 평균 인구수를 찾아서요. 그 인구수 값보다 많은 인구를 가지는 값을 CT 테이블에서 찾아서 인구 그다음 population 인구수를 도시명과 인구수를 표시해 달라는 거죠. 자, 출력을 하면 한국의 평균 인구수 이 값을 이제 파악을 하려면 에버리지 값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 결과 값을 가지고 다시 출력하니 그 결과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다시 쿼리를 날려야 됩니다. 자. 한국 인구의 평균수는 도시 평균 인구수는 약 58만 3천 명이네요. 그래서 58만 3천 명보다 더 큰 인구를 가지는 도시수를 모두 나열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민 값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최소값. 이 경우에는 그럼 한국의 최소 인구수, 평균 인구수가 58만 3천 명이 되겠죠. 이보다 많은 도시들을 찾는데 그 도시들 중에서 제일 인구수가 작은 게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보면 58만 4,029명이네요. 자, 그래서 최소 58만 4천 명이 넘어가는 도시들의 리스트가 위쪽에 지금 다 출력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브 쿼리, 다중형 서브 쿼리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명이 사우스 코리아, 차이나, 재팬인 나라의 국가 코드를 찾아서 이에 해당하는 도시의 수를 각각 얼마나 되는지 표시해 달라라는 실습이네요. 자, 일단 컨트리 테이블에서 이름이 사우스 코리아, 차이나, 재팬인 나라의 값을 먼저 찾아서 그 나라들의 코드를 찾아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 개의 값이 리턴 되겠죠. 국가 코드가. 자, 그래서 국가 코드의 값을 받아서 이 리턴 값을 받아서 그걸 in으로 썼네요. in을 사용해서 그 세 나라인 그 세 개 KOR, CHN, 그다음 JPN인 세 개의 국가 코드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 국가 코드 값을 in으로 해서 그 값들 중에서 이걸 그룹 바이 해서 컨트리 코드를 하라는 거죠. 이 세 개의 국가 코드를 가지는 나라들별로 그룹 바이 연산을 적용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각각 카운트를 해서 표시해 달라는 거네요. 그룹 바이 함수를 같이 적용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국은 몇 개, 일본은 몇 개, 중국은 몇 개, 이렇게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인구가 5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의 도시명, 그리고 국가 코드, 인구수를 표시해 달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인구가 5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명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셀렉트에서 인구가 500만이 넘어가는 도시들의 이름과 국가 코드를 먼저 파악을 해라 이거죠. 국가 코드를 파악한 다음에 이 국가 코드를 파악한 형태에서 이 두 개를 뽑아내라는 거죠. 두 개를. 국가 코드 네임 컬럼과 컨트리 코드 컬럼을 두 개를 뽑아내서 이 값을 가지고 거기에 네임과 컨트리 파퓰레이션 컬럼을 출력해라 라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in을 쓰라고 제약을 걸어놨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컬럼을 국가와 이름과 국가 코드를 먼저 파악하고 그 국가 코드를 받아와서 그 국가 코드에서 이 세 가지 값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를 찾고 필요한 정보를 출력하는 형태로 됐습니다. 국가명이 사우스 코리아, 차이나, 재팬인 나라의 국가 코드를 찾아 이 각각 도시들의 수를 표시해 달라 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룹 바이 연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연산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 보시면 먼저 컨트리 테이블에서 이름이 사우스 코리아, 차이나, 재팬인 국가 코드를 먼저 찾아야 되죠. 그래서 in을 사용해서 그 in에서 컨트리 코드가 in인 값을 찾아서 그 세 개 값만 리턴이 되면 그 값을 기준으로 그룹 바이 연산을 적용해라 이거죠. 컨트리 코드 가지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그룹 바이 연산된 거에 대해서 카운트를 사용해서 집합 함수죠. 표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출력하면 여기는 CHN이라는 나라의 국가 코드가 363개의 나라가 되어 있네요. 두 번째 JPN은 248개의 나라, KOR은 70개죠. 여기 제가 이제 샘플 예제를 넣어서 두 개가 더 늘어났는데요. 이런 형태로 국가별로 도시수가 몇 개나 되는지를 서브 쿼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구수가 5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를 찾아서 다중 컬럼으로 지금 적용했네요. 그래서 이름과 국가 코드를 찾아내서 그 국가 코드를 가지고 해당되는 나라와 인구나 국가 코드를 출력해 보라는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예제가 쿼리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꼭 in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는 in을 썼기 때문에 in을 쓰라는 요구 조건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인구수가 5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를 먼저 찾고 도시 테이블을 도시 테이블에서 이름 그 도시명과 국가 코드를 먼저 검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값을 이름과 컨트리 코드라는 두 개의 컬럼으로 리턴하는데 이 값이 네임과 컨트리 코드 값으로 매핑을 하라는 거죠. 메인 쿼리에. 그러면 네임이 뭐면서 and 컨트리 코드가 뭐다 이렇게 이제 매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값들을 필터링을 해서 이름, 국가 코드, 인구를 표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5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들의 국가 코드와 도시명, 그 다음에 인구수가 표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모든 도시의 인구수보다 많은 도시를 찾아서 표시해 달라. 자, 이 말은 결국은 한국에 존재하는 도시들의 인구수 각각에 대해서 모든 도시라고 했기 때문에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보다 많은 도시를 찾아서 보여달라는 거하고 같은 결과값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적으로는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은 도시가 찾아가지고 보여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어떤 도시의 인구수보다 많은 도시를 찾아서 표시해달라. 여기서 어떤이란 말은 한국의 인구수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있을 것 같다 이거죠. 가장 작은 도시의 인구수보다 많은 도시가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서 표시해달라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각각을 한번 보면
자, 셀렉트에서 국가 코드가 KOR인 도시를 찾아서 그 인구수 값을 리턴 받는데 한 70개 정도 되겠죠. 70개 중에서 all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70개 중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도시, 서울이 한 1000만 정도 되죠. 서울 도시보다 더 인구수가 많은 도시를 찾아 그 도시명, 국가 코드, 인구수를 표시해 달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국가 코드가 KOR인 나라의 도시를 인구수를 뽑아내는데 그 인구수에서 NE를 적용했죠. 자, NE를 적용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인구수, 70개 중에서 인구수가 최소인 나라가 있을 겁니다. 도시가 있을 겁니다. 그 도시수를 찾아서 그 인구수보다 많은 도시를 찾는데 그 중에서 최소값이 얼마냐는 거죠. 나오는.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인구수가 작은 도시 값들보다 하나라도 많으면 다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중 컬럼 연산자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모든 도시의 인구수보다 많은 도시를 화면에 띄워주세요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네임 컬럼과 컨트리 코드, 파퓰레이션을 CT에서 뽑아내는데요. 자, 보시면 where 조건에서 population 조건이 인구수 조건이 서브 쿼리 다중행이 리턴되도록 하니까 all이라는 제약 조건을 썼네요. 그래서 select 역시 population from city where country 코드가 코리아죠.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이라는 국가 코드에 가지는 도시들 중에 인구수만 다 화면에 표시하라는 거죠. 근데 70개 정도 나올 텐데 이 중에서 모든 all을 썼기 때문에 제일 큰 값이 세팅된다는 거죠. 한국 같으면 서울이 될 텐데 서울의 인구수보다 많은 도시를 찾아서 표현해 달라는 거죠. 여기 샘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월드 DB에서는 뭄바이, 인도의 뭄바이가 1000만으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서울의 인구수는 서울의 인구는 998만이니 998만보다 넘는 도시가 여기 DB상에서는 뭄바이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그지스트에 대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코드가 KOR, CHN, JPN인 나라의 도시와 국가 코드와 인구수를 출력해 달라라는 예제네요. 자, 그래서 보면 JPN, CHN, KOR이랑 국가 코드를 가지는 컨트리를 찾아서 그 값들에서 이그지스트를 사용했네요. 여기서는 이그지스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찾아 그 값들의 이름, 컨트리 코드, 파퓰레이션을 표현해 달라는 거죠. 자, in과 상당히 유사한데 표현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그지스트는 약간의 절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전체 쿼리를 날려서 그 쿼리 값이 넘어오면 그 도시에 대한 쿼리 값, 레코드 3개가 넘어오겠죠. 그 값들에 대해서 각각 이름, 국가 코드, 인구수를 표현해 달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의 어떤 도시의 인구수보다도 많은 도시를 찾아서 표현해 달라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NE를 썼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인구수가 작은 도시 수보다 많은 도시들을 표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가장 인구수가 작은 도시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네요. 그럼 population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population의 민 값을 찾아달라는 거죠. 가장 최소 값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컨트리 코드가 KOR인 도시를 찾아 그 중에서 인구수가 제일 작은 값이 92,239명이 되겠네요. 이 숫자보다도 많은 도시를 찾아서 보여달라는 건데요. 이 중에서 제일 최소 무조건 92,239명이 넘으면 다 나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도시명 중에서 제일 최소 값은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시
population 값이 all이 아니고 any가 되는 거죠. 자, any가 돼서 역시 컨트리 코드가 KOR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셀렉트를 해서 인구수가 한국 인구수를 찾아가지고 이 도시 한국의 도시들의 인구수를 찾아서 any를 썼기 때문에 최소 값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인구수가 작은 92,239명보다 더 큰 인구를 가지는 도시들을 찾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인구 도시가 인구수가 얼마인지를 한번 볼까요? 92,256명이 되네요. 그래서 92,256명이 넘는 도시들은 다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any와 all의 사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exist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국가 코드가 KOR, CHN, JPN인 나라의 도시명, 국가 코드, 그리고 인구수를 출력해 달라는 거네요. 자, 이걸 exist로 표현하라는 거죠. 원래는 in을 사용하면 각각에 대해서 in을 적용한 다음에 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자, 보시면 셀렉트 문을 사용해서 컨트리 코드가 KOR, CHN, JPN인 국가 코드를 찾아서 그 레코드를 전체를 다 컨트리 테이블에서 출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컨트리 테이블에서 출력한 결과를 가지고 3개의 레코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3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CT 테이블에서 매핑이 될 겁니다. 매핑이 돼서 총 683개의 레코드가 생기겠네요. 자,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의 도시명들이 모두 매핑이 될 거고 그 매핑에 대해서 네임, 컨트리 코드, 파퓰레이션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exist라는 연산자는 국가 코드가 KOR, JPN, CHN이라는 도시에 대해서는 1이 넘어올 거고 나머지 그 외의 도시에 대해서는 국가 코드에 대해서는 전부 0이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값이 0이 나올 거고요. 널이 빠질 거고요. 나머지 도시 683개에 대해서만 출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 연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일반적인 DBMS에서는 결과값에 대해서 각종 집합 연산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합집합, 2개의 쿼리에 대한 결과값을 합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교집합, 2개의 결과값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값만 출력해 달라는 거죠. 차집합, 한쪽에서 결과값에 대해서 다른 쪽에 나오는 쿼리 값의 결과값을 빼라는 거죠. 그래서 안 나오는 값만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MySQL은 교집합과 차집합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 쿼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합집합 먼저 보면요. 합집합은 2 쿼리의 결과값을 합쳐서 리턴하는 형태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쿼리에 유니온을 사용해서 2개의 쿼리를 이어주면 이거에 대한 합집합을 리턴하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2 쿼리의 결과값이 동일해야 되는 전제가 있는 거죠. 자, 형태가 동일해야 돼서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디스팅트 옵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나만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을 허용을 하고 싶으면 유니온 all을 사용해야 되죠. 자, 유니온 함수나 합집합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테이블에서 쿼리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테이블끼리라도 결과값의 형태만 일치하면 얼마든지 유니온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T 테이블에서 국가 코드가 KOR인 도시를 찾고 역시 국가 코드가 CHN인 도시를 찾아서 유니온을 해서 표시해 달라는 거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OR을 써도 되지만 여기서는 유니온을 한번 사용해서 보아달라 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셀렉트 문을 날린 다음 2개를 유니온 하면 되죠. 자, 두 번째로는 유니온과 유니온 all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 봐라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컨트리 코드, 역시 유니크 디스팅트 옵션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중복된 국가 코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KOR인 도시를 찾아 그 도시의 컨트리 코드만 출력하라고 하면 70개의 KOR이 나오겠죠. CHN도 동일하게 CHN이 수십 개가 나올 겁니다. 수백 개 정도가. 그것들을 그냥 유니언을 하면 디스팅트 옵션이 자동으로 먹으니 두 개밖에 안 나오겠죠. CHN과 KOR 값이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줄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들을 다 몇 개나 되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때는 유니언 O를 붙이시면 됩니다. 자, 유니언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 테이블에서 KOR, CHN 각각에 대해서 도시를 찾아가지고 결과값을 유니언으로 출력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CT 테이블에서 컨트리 테이블을 KOR인 값을 찾고요. 그 다음 유니온을 적용하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동일한 쿼리를 날리는데 이번에는 컨트리 코드를 JPN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CHN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가 코드가 한국 그리고 중국인 도시들을 찾아서 각각의 쿼리를 합친 거죠. 자, 이번에는 유니온은 기본적으로 디스팅트 옵션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유니온 올과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복을 표현하기 위해서 컨트리 코드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컨트리 코드 그 다음에 역시 컨트리 코드를 출력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도시들 레코드들 중에서 컨트리 코드만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디스팅트 옵션이 붙어서 원래 KOR이 70개 CHN이 약 한 380개 정도 되는데 이런 총 약 한 430개 정도 되는 값들이 전부 디스팅트 옵션이 자동으로 붙었기 때문에 KOR과 CHN 두 개밖에 값이 안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전부 중복 표현해서 다 출력하고 싶으시면 유니언 O를 쓰면 됩니다. 보시면 전체 값들이 전부 디스팅트 옵션이 붙지 않고 다 중복돼서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집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역시 차집합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집합은 두 개의 쿼리에 대한 공통적인 값만 역시 출력하라는 거죠. 그 다음 역시 한쪽 쿼리에서 결과값에서 다른 쪽 쿼리의 결과값을 빼버리면 중복되는 건 안 나오겠죠. 자, 이것을 마이너스 또는 except 연산자를 쓰면 되는데 MySQL은 말씀드렸다시피 intersect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쿼리로 대체해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예제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intersect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컨트리 테이블에서 기대 수명이 80세 이상인 나라와 인구가 100만 이상인 나라를 구해서 이 각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나라를 보여달라라는 거네요. 자, 이러면 이제 각각의 쿼리를 사용한 다음에 intersect라는 연산자를 쓰면 되는데요. MySQL에서는 이 연산자가 먹지 않기 때문에 대안을 써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 컨트리 테이블에서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나라의 국가 코드를 뽑아내라는 거죠. 그 국가 코드를 뽑아내서 그걸 이제 여러 개의 나라들은 in을 사용해서 컨트리 코드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컨트리 코드 중에서 라이프 익스펜턴시와 가 80이 이상인 나라를 동체 조건을 만족시키는 AND 조건을 써서 국가 코드를 표현해 달라는 거죠. 마음에 드는 쿼리는 아니지만 MySQL이 교집합 조건을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꼼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은 아직까지 MySQL은 항상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다른 방법, 이런 우회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섹트에 대한 실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는 나라를 먼저 찾고 그 중에 역시 또 인구도 100만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원래는 이제 AND 조건을 사용하면 그냥 간단하게 끝내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인터섹트 조건, 집합과 집합의 교집합 조건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해야 되는 쿼리가 보시면 인구수가 100만이 넘어가는 나라의 국가 코드를 먼저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조건을 그 나라들 중에서 이거죠. 그래서 in을 사용해서 그 국가 코드들 중에서 AND 조건을 사용해서 기대 수명 조건이 80이 넘어가는 나라를 찾아서 표현해 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국가 코드의 경우에는 디스팅트 조건이 없어도 되겠죠. 중복이 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인터섹트에 대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시티 테이블에서 인구가 500만이 넘는 도시들의 리스트를 찾아 국가명을 표시해 달라는 거죠. 자, 단 국가 코드가 CHN인 도시들은 제외하고 표시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 파퓰레이션이 500만이 넘어가는 도시를 먼저 찾고요. 도시들의 국가 코드를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국가 코드가 CHN인 역시 국가 코드를 찾아가지고 이것들을 마이너스해서 빼달라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역시 또 대안으로 MySQL에서는 500만이 넘는 도시를 찾아서 보여주는데 역시 AND 조건을 쓰면서 이번에는 국가 코드가 CHN인 나라의 컨트리 코드가 not in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지금 CHN인 나라의 국가 코드가 넘어왔는데 그 나라는 빼고 찾아서 역시 AND 조건으로 사용해서 표시해 달라는 거죠. 자, 역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지만 역시 MySQL에 역시 약간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상 대안을 찾아서 동일한 쿼리를 쓰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구수가 500만이 넘어가는 도시를 찾아서 표시하는데 중국 국가 코드인 CHN인 도시는 제외하고 표시해 달라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역시 또 마이너스를 쓰면 되지만 MySQL에서는 대체 쿼리인 not in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코드가 여기서는 이제 city죠. 그래서 국가 코드의 city 테이블에서 컨트리 코드가 CHN인 국가를 전체를 찾아서 not in을 썼기 때문에 중국이 아닌 도시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AND 조건을 써서 인구수가 500만이 넘어가는 도시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도시들의 역시 또 결과값인 나라만 출력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역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서브 쿼리와 집합 연산에 대해서 봤는데요. 보통 서브 쿼리나 집합 연산은 조금 이제 쿼리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SQL 문장이 여러 개의 서브 쿼리들을 이어서 큰 서브 쿼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쿼리들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레코드 하나가 넘어온다든지 레코드가 여러 개 넘어온다든지 또는 컬럼이 여러 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쿼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단일행은 큰 어려움 없이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다중행이 여러 개의 레코드가 넘어온다면 in이나 any, all이나 exist와 같은 전용 연산자를 사용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중 컬럼의 경우에는 값이 여러 개의 컬럼으로 넘어오니 해당되는 값들의 값을 AND 형태의 조건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 연산의 경우에는 각각의 쿼리들을 값을 이어서 합집합이나 교집합, 차집합 연산을 사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필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각 계산해서 합을 해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